동남아시아 여행 가본 적 있으신가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나라들에서 택시 타려면 무조건 이 앱을 깔아야 합니다. 그랩, 동남아의 카카오 택시죠. 근데 그랩은 택시만 부르는 앱이 아닙니다. 음식 배달, 그랩푸드, 택배, 그랩 익스프레스, 송금, 그랩페이, 심지어 대출까지 동남아시아 8개국, 700개 도시에서 4,200만 명이 매달 이 앱을 씁니다. 그런데 이 회사, 전 세계 1위 우버를 꺾고 동남아를 장악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랩을 만든 사람은 앤서니 탄입니다. 1982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신이죠. 재미있는 건 그의 가문입니다. 증조 할아버지는 택시 기사였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일본 닛산 자동차를 수입하는 탄청 모터스를 세웠고 이게 대박을 칩니다. 앤서니 탄의 아버지도 이 회사 사장이었죠. 한마디로 부잣집 도련님입니다. 말레이시아 50대 부자 가문이에요. 앤서니 탄은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땄습니다. 가족 회사에서 편하게 일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하버드에 다니던 어느 날 해외에서 온 친구가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습니다. 친구가 불평을 쏟아냅니다. 여기 택시 왜 이래? 바가지 요금에 서비스는 엉망이고 잡기도 힘들어. 말레이시아 출신인 앤서니 탄은 이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 전체가 그랬거든요. 택시를 타려면 도로에서 손을 흔들어야 했고 요금은 흥정이었고 안전도 보장되지 않았죠. 그는 생각했습니다. 모바일 앱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2011년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사업 경연 대회에 마이택시라는 아이디어를 제출합니다. 모바일로 택시를 부르는 서비스였죠. 결과는 우승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현실에서 구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죠. 하지만 앤서니 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6월 하버드 동기인 탄 후이링과 함께 그랩택시를 창업합니다. 초기 자본금은 고작 25,000달러, 한화로 약 3,500만 원이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택시기사 40명으로 시작했죠. 문제는 바로 터졌습니다. 당시 말레이시아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낮았어요. 택시 기사들은 앱 쓰는 법을 몰랐죠. 앤서니 탄은 직접 택시 기사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앱 사용법을 가르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만들었죠. 부잣집 도련님이 택시 기사들 앞에서 머리를 숙인 겁니다. 2013년 그랩택시는 필리핀으로 진출합니다. 이어서 싱가포르, 태국으로 확장했죠. 그런데 동남아에는 이미 거인이 있었습니다. 우버, 세계 1위 차량 공유 기업이 동남아 시장을 노리고 있었거든요. 자본력, 기술력, 브랜드, 모든 면에서 우버가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랩은 다르게 싸웠습니다. 철저한 현지화였죠. 첫째, 현금 결제를 허용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신용카드 보급률이 10%도 안 됐거든요. 우버는 신용카드만 받았는데 그랩은 현금도 받았습니다. 둘째, 오토바이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는 오토바이가 주요 이동수단이에요. 그랩바이크가 탄생한 이유죠. 셋째, 3륜차까지 연결했습니다. 필리핀의 툭툭, 캄보디아의 3륜차까지 앱에 넣었어요. 우버는 전 세계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그랩은 나라마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5년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26일 놀라운 뉴스가 터집니다. 우버, 동남아시아 사업을 그랩에 매각. 세계 1위 우버가 항복한 겁니다. 그랩은 우버의 동남아 8개국 사업권과 자산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대신 우버는 그랩 지분 27.5%를 받았죠. 우버 CEO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전선에서 너무 많은 경쟁자들과 싸우고 있었다. 동남아에만 집중한 그랩이 전 세계를 상대하던 우버를 꺾은 순간이었습니다. 우버를 인수한 후 그랩은 진화합니다. 택시 앱에서 슈퍼앱으로 2018년 그랩푸드 런칭, 음식 배달 시장에 뛰어듭니다. 동남아의 배달의 민족이 된 거죠.
2016년에 시작한 그랩페이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입니다. 동남아시아 인구의 70%가 은행 계좌가 없어요. 그랩은 이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핀테크로 확장합니다. 대출, 보험, 심지어 디지털 뱅킹까지. 싱가포르에서 디지털 은행 라이센스를 획득했죠. 한 앱으로 택시 부르고, 밥 시키고, 택배 보내고, 돈 보내고, 대출까지 받는다. 동남아 사람들의 일상이 그랩 안에서 돌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2021년 12월 2일, 그랩이 나스닥에 상장합니다. 방식이 독특했습니다. SPAC 합병이었죠. 알티미터 그로스라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해서 우회 상장한 겁니다. 기업 가치는 무려 400억 달러, 한화로 약 45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의 SPAC 합병이었습니다. 소프트뱅크, 도요타, 마이크로소프트, 디디추싱, 그리고 한국의 현대차, SK 네이버까지 글로벌 기업들이 그랩에 투자했죠. 동남아시아의 미래다. 월가의 기대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상장 첫날 지옥이 펼쳐집니다. 계장가 13.06달러.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8.75달러로 폭락합니다. 첫날 20% 넘게 빠진 거예요. 투자자들의 실망이 쏟아졌습니다. 아직 흑자도 못 내는 회사가 45조 원이라고? 실제로 그랩은 창업 이후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었습니다. 2021년에만 35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죠. 주가는 계속 추락했습니다. 2022년 10월 최저점 2.19달러를 찍습니다. 상장 대비 80% 이상 폭락.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는 6억 달러 평가 손실을 기록했고 한국 기업들도 1조 원 넘는 투자금이 물에 빠졌습니다. 그랩은 끝났다. 시장의 냉혹한 평가였습니다. 앤서니 탄은 칼을 들었습니다. 2023년 6월 전체 인력의 11%를 구조 조정합니다. 약 1000명이 회사를 떠났죠. 성장보다 수익성. 새로운 모토였습니다. 인센티브 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예전에는 고객과 기사들에게 쿠폰을 뿌리며 시장을 키웠는데 이제는 효율을 따졌죠. 비용 구조를 완전히 뜯어 고쳤습니다. 클라우드 비용, 인건비, 마케팅비, 모든 걸 줄였습니다. 결과는 2024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24년 3분기 역사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분기 순이익 1,500만 달러. 창업 12년 만에 처음으로 분기 흑자를 기록한 겁니다. 매출은 7억 1,600만 달러. 전년 대비 17% 성장했습니다. 조정 EBITDA는 9천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 11분기 연속 개선이었죠. 월간 활성 사용자는 4,200만 명. 사상 최대 기록입니다. 앤서니 탄은 말했습니다. 투자가 결실을 맺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4년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총 매출 28억 달러. 전년 대비 19% 성장했습니다. 조정 EBITDA 3억 1,300만 달러. 사상 최대 기록이죠. 조정 잉여 현금 흐름 1억 3,600만 달러.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4분기에는 매출 7억 6,400만 달러로 분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앤서니 탄은 선언했습니다. 2024년 4분기는 역대 최고의 분기였다. 우리는 규모 있는 수익성을 달성하고 있다. 적자 수렁에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겁니다. 그랩의 성장 엔진은 이제 핀테크입니다. 동남아시아 인구 7억 명 중 절반이 은행 계좌가 없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은 있죠. 그랩은 이 시장을 노립니다. 디지털 대출 잔액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랩은 기사와 고객들의 거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 데이터로 신용을 평가해서 대출해주는 겁니다. 디지털 뱅크 예금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 디지털 은행 라이센스를 확보했거든요. 2024년 금융서비스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53% 성장. 가장 빠르게 크는 사업부입니다. 경영진은 2026년 하반기에 금융서비스 부문 손익분기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가장 큰 위협은 고잭입니다. 인도네시아 토종 슈퍼앱이죠.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그랩과 고잭은 50대 50으로 치열하게 경쟁 중입니다. 고잭은 토코피디아와 합병해서 고투가 됐어요. 동남아 최대 시장인 인도네시아에서 홈그라운드 2점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아직 완전한 흑자가 아닙니다. 2024년 순손실은 1억 500만 달러. 적자폭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적자예요. 경쟁사들과의 가격 경쟁, 인센티브 경쟁이 계속되면 수익성이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약 4.5달러 선입니다. 52주 최저가 3.36달러에서 많이 올라왔죠. 2024년 9월에는 6.62달러까지 갔다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190억 달러, 한화로 약 27조 원. 상장 당시 45조 원에서 40% 빠진 수준이지만 2022년 바닥에서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대부분의 월가 전문가들이 매수 의견입니다. 평균 목표가는 약 7달러. 현재가 대비 5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죠. 동남아시아 시장의 잠재력은 아직 폭발 전입니다. 인구 7억 명, 평균 연령 30세, 중산층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인터넷 사용자는 매년 늘어나고 전자상거래 침투율은 아직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그랩은 이 시장에서 택시, 배달, 결제, 금융을 모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모든 것을 제공하는 슈퍼앱이 된 거죠. 앤서니탄의 비전은 명확합니다. 그랩을 모빌리티 서비스를 넘어선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증조 할아버지는 택시 기사였습니다. 그의 증손자는 하버드 MBA를 받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죠. 하지만 편한 길을 거부했습니다. 3,5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택시 기사들을 직접 설득했고 세계 1위 우버를 꺾었습니다. 상장 첫날 20% 폭락해도 주가가 80% 빠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그랩은 동남아시아 7억 인구의 일상을 움직이는 슈퍼앱이 됐습니다. 친구의 불평이 사업 아이디어가 됐다. 앤서니 탄의 말입니다. 동남아시아의 택시 문제를 해결하려던 작은 앱이 7억 인구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있습니다.